네, 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 퓨어워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유리창 청소를 시작하시고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 퓨어워터라는 장비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시고 구입을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광고하는 내용만 보면 이 퓨어워터가 정말 만능에 가깝고 정말 진일보되었고 또 선진적인 그런 장비구나 하고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퓨어워터를 구입하시기 전에 이제 꼭 아셔야 하는 사항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리창 청소를 시작하면서 이 퓨어워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이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제 아마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사용해 본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이 퓨어워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이제 리치세 이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운거 제품도 사용을 해 봤었습니다. 뭐 다른 브랜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브랜드는 이제 제가 직접 사용해 보지는 못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유리창 청소를 하다 보면 이제 고층의 유리 그리고 더 빠른 작업 시간을 위해서 이 퓨어워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점점 느끼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비들을 한번 알아보시면 이 저렴한 제품은 한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300, 400, 500 뭐 그 이상 되는 제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그 높은 곳까지 이 브러쉬를 올려주는 그 폴대가 이제 대부분 이제 비싼 가격을 차지할 거예요. 이제 빳빳하게 이 고층까지 이제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카본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본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 퓨어워터 장비가 이제 좀 유리창 청소 장비 중에서는 고가의 장비로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네, 해서 이 퓨어워터 장비를 가지고 계시면 어쨌든 좋은 건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그 장비 외에도 내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유리를 작업할 수 있는 장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이제 더 편리하게 그리고 또 유용하게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상들이나 광고를 보면 이 사실 그 현실에서의 필드에서의 이 퓨어워터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많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뭐 물론 그분들은 이제 제품을 팔아야 되고 또 뭐 그런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필드에서 이제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고 그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 퓨어워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단점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퓨어워터 제품은 뭐 1층도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2층, 3층, 4층까지의 높이를 작업하기 위해서, 청소하기 위해서 고안된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층 이상 뭐 10m, 15m, 20m, 30m 이렇게 폴대를 쭉 빼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이 이 반지렛대의 원리 때문에 이 퓨어워터의 폴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굉장히 무겁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퓨어워터를 땅에 이렇게 그 폴대를 쭉 이렇게 다 뽑으신 다음에 이거를 세우려고 하시면 굉장히 무거운 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퓨어워터를 처음 세팅하실 때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세운 다음에 이제 쭉쭉 뽑아서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세팅을 하고 난 뒤에도 이렇게 퓨어워터로 작업을 해 보시면 어쨌든 퓨어워터도 단순 노동의 반복입니다.
이걸 계속 상하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연속적으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팔에 무리가 옵니다. 근육적으로. 저도 퓨어워터를 처음 사용했을 때 퓨어워터는 이제 보통 높은 곳을 청소하는 장비이다 보니까 퓨어워터가 이렇게 있으면 계속 이제 그 고층을 바라보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적응이 안 됐을 때는 목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2시간, 3시간 이걸 계속 이렇게 문질 하고 있으면 이두가 아픕니다. 이두박근이 아프고요. 다음날 이제 근육통을 조금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물론 매일 하면 또 괜찮겠지요. 그리고 뭐 튼튼하신 분들은 뭐 관계가 뭐 크게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퓨어워터 장비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스카이차에 탑승을 해서 퓨어워터의 제 생각에는 반대편에 있는 장비가 스카이차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스카이차보다 노동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고, 또 한 가지 아셔야 하는 점은 스카이차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보다 그 동일한 퀄리티를 내기 위해선 퓨어워터가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린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카이차를 사용해서 1시간이면 닦을 수 있는, 정말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유리창이라면 그 같은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투명한 퀄리티를 내기 위해선 퓨어워터로 제 느낌상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더 2배 이상의 노동 강도가 투입되어야만 비슷한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퓨어워터 광고글을 보시면 이 스카이차 임대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여서 더 저렴하게 유리창 청소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하시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점이, 자, 예를 들어서 50만짜리 현장입니다. 어떤 유리창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 인건비 25만원 넣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차로 작업했을 때는 스카이차 반나절 작은 차 빌렸을 때 25만원 잡고 그 두 개를 더해서 50만원 견적을 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퓨어워터를 사용을 해서 내가 더 저렴하게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40만원 견적을 낸다. 자,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10만원이 더 저렴해지죠. 자, 그럼 50만원, 40만원 있으면, 자, 40만원을 선택했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스카이차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시간이면 닦을 수 있는 유리창 같은 경우에 퓨어워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면, 뭐 그렇지 않은 현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한 2배 정도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인건비가 스카이차를 타고 작업을 했을 때는 25만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40만원을 가지고 퓨어워터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거기서 이 퓨어워터 유지비를 제해줘야 됩니다. 퓨어워터는 레진이라는 그 모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레진 값도 그 견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자, 그럼 40만원에서 레진 값을, 뭐 그 현장 하나에 이제 다 끝난 건 아니겠지만 한 5만원 잡고 빼겠습니다. 지금 레진 값도 많이 올랐지만. 자, 그럼 35만원이에요. 자, 35만원. 나한테 남는 금액이 35만원인데, 자, 25만원의 노동 강도보다 스카이차를 타고 작업을 했을 때 내 노동의 대가는 25만원이었지만 퓨어워터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 35만원인 거예요. 자, 그럼 10만원 더 벌었죠. 그러면은 내가 더 높은 단가를 창출할 수도 있고, 고객님들은 이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투입하는, 내가 직접 일하는 그 노동 강도는 그 스카이차에 비해서 훨씬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서는 2배 이상이 더 소요되기도 하고, 혹은 퀄리티가 정말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현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퓨어워터가
만들어진 곳은 국내가 아니라 다 전부 다 해외 서구권 국가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이제 아파트가 주가 아니죠. 주택 형태가 다 이제 뭐 낮은 뭐 1층, 2층 이런 주거 형태 레지던셜이기 때문에 이런 퓨어워터 장비가 훨씬 더 한국보다는 사용처가 더 많고 더 많은 빈도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뭐 아파트 할 때 이제 퓨어워터 쓸 수 없죠. 이제 상가 청소, 건물 청소가 위주가 될 텐데, 자, 그럼 그 빈도를 생각을 했을 때도 외국보다는 한국에서 이 퓨어워터 사용 빈도가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많지는 않다는 거고, 그리고 스카이차를 이용했을 때보다 훨씬 내 노동 강도가 더 세진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레진 필터 관리를 또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TDS 센서를 사용을 해서 이제 물속의 이물질, 그 ppm을 측정을 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모래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레진 값도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 사용하는 또 그 레진의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레진을 교체해 주는 그 수고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레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더 빨리 소모가 됩니다. 뭐 한국에서는 이제 뭐 지역마다 또 물론 그 차이가 있겠지만 물이 그렇게 경수는 아니에요. 하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뭐 물론 또 장비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장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 기한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생각보다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레진이 빨리 소모가 되고 ppm이 올라가고 더 빨리 교체를 그 모래를 잘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또 그런 점도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고요.